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짜잔 네, 이겁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저희 회원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저에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이 어려워 보이고 모의고사 치면 성적이 40점도 안 나오고 기능사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로 암기하는데 자꾸 까먹어서 혹시 암기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당한 공부 시간, 추천하는 암기 방법, 공부가 안 될 때, 성적이 안 오를 때 슬럼프 극복 방법,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면서 공부하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알려드려야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저의 생각, 규명 생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적당한 공부 시간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시간보다는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처음에 1시간에 내가 얼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2시간에 얼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범위를 정해놓고 이 정도 하면은 1시간이 걸리는구나, 이 정도 하면 2시간쯤 걸리는구나, 이런 게 좀 데이터가 나와야 그때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때 돼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해야 내가 얼마큼을 공부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먼저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외우면서 공부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적당한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시험 준비 기간을 한 12주에서 15주 정도 이제 정해놨을 때 저는 하루에 60문제 이상 암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시간보다는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암기법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용하는 암기법은 예전엔 몰랐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던 암기법인데요. 우선 연상법 예, 연상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냥 문제를 보고 글이 아닌 어떤 그 상황이나 본인이 상상을 해서 연상을 하는 거죠.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 드릴게요.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소자는, 답은 트라이액인데요. 트라이액은 T로 시작하죠. 그래서 T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선 T 위에 그 머리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두세요. 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방향은 트라이액.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직류기에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답은 보급과 탄소브러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연상을 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단어를 끄집어내요. 이거는 문제와 답을 연관시키는 방법인데요. 자, 문제에서 불꽃 없는가 보급과 탄소브러시의 앞자를 따서 보탄. 보탄은 뭐랑 거의 비슷하죠? 이 억양이 포탄과 비슷하죠. 그래서 불꽃 없는 포탄, 직류기에 불꽃 없는 포탄, 이렇게 연상하는 방법과 문제와 답을 엉뚱한 상황으로 연결시켜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정전압 다이오드로 사용되는 것은? 답은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이거를 엉뚱한 상황으로 연결을 해보면 정전이 됐다가 불이 켜졌는데 다이아몬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 누가 가져갔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쟤요. 이런 상황. 정전이 됐는데 다이아몬드가 없었다. 정전압 다이오드. 쟤요. 제너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하게 외워야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암기 방법은 이런 식으로 뭔가에 연관시켜서 뭔가를 상상해서 글로 외우는 것보다 어떤 상황을 상상해서 외우시면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암기가 원래 잘 안되는 게 정상이에요. 에빙하우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그 망각에 대해서 사람의 그 기억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연구에서 이제 발표한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 20분이 지나면 58%밖에 기억이 나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30%밖에 기억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내가 어제 뭐 공부했지? 이렇게 잊어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억법을 사용해서 기억을 하면 이런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잊어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암기해 보세요. 또 세 번째로 슬럼프 극복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슬럼프라는 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 슬럼프만 견디면 나는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슬럼프 얘기하니까 그때 그 책에 있던 내용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이 슬럼프라는 건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슬럼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슬럼프가 왔다는 자체를 우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가 좀 안 될 땐,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공부하는 양을 약간 줄여보세요. 그리고 약간의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물어보셨는데요. 저 공부할 때는 그때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던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어떤 책에서는 뭐 사람은 7시간 이상을 자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은 4시간만 자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저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습관의 차이라고 봐요. 이게 평소에 자기가 뭐 7시간, 8시간 자는데 한 번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바꾸면 그 하루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요. 이게 수면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니까 지금 한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을 자도 하루 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무튼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본인의 수면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전치모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들다는 거는 지금 나의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좀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그 앞으로는 지금처럼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임계치를 한번 벗어나면 다음 임계치까지는 좀 쉽게 갑니다. 로켓가 달까지 가는데 이게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고작 요 지구의 대기권 밖을 나갈 때 사용하는 연료가 로켓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5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중력에서 벗어날 때가 제일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권 밖을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시기만 좀 딱 벗어나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믿고요.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될 때까지 계속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얻기 전까지는 저한테 계속 열을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한마디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꾸준히 하자. 이겁니다. 꾸준히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귀명생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